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주차 오늘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랭그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1965년에 유네스코 성인교육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그 학교라는 형식적인 어떤 기관을 우리가 주로 교육의 어떤 공간, 교육의 개념에서 꼭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랭그랑 교육과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실제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어떤 우리 삶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그 평생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을 이렇게 통합하는 형태로 이해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영역을 이렇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실생활과 어떤 밀접한,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교육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평생교육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추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평생교육에 포함된 세 가지 기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프, 우리 일상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제 평생에 걸친다는 어떤 라이프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에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교육이란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어떤 그 평생교육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은 여기서 학교교육, 그다음에 학교 이외의 교육과 비조직적인 교육 그리고 조직적인 학습 전체를 아울러서 평생교육이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학습 시간이나 어떤 그 내용 그리고 방법이나 어떤 자료 등에서 어떤 융통성 그리고 어떤 다양성이 여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이란 두 가지 구성 요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굳이 새롭게 정의한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키고 또 어떤 사고작용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예측에 따라서 평생교육 개념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교정적인 기능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형태, 보완 속에는 이제 교정이라는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그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상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평생교육의 여기서 중요한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첫째는 기회. 우리가 그 기회라는 게 사실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기회라는 개념이 평생교육에서는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조건이고요.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틀에서 보면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 그룹을 보면 그 동기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가능성. 이 세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이 평생교육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교육 가능성을 전제하는 조건이 평생교육에서는 중요하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이러한 그 전제 조건에 기인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평생교육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이거든요. 일단 출발은 학교교육 외의 모든 교육을 뜻하는 건데요. 학력 보완 교육, 그다음에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시민 참여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형태가 평생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평생교육적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회교육. 아마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어떤 주변에서나 많이 들어본 어떤 용어들이 쭉 나올 텐데요. 자, 사회교육은 대체로 우리가 학교 과정,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마친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과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법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 관련된 법률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교육 활동, 그리고 좁게 봤을 때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라고 이제 여기서 어떤 제한이 되는 건데요. 이 청소년과 성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축소된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체제 어떤 속에서 통합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교육이 사회교육인데요. 중요한 건 청소년과 성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분히 조직적인 어떤 교육 활동이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 거고요. 자, 성인 교육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글자 그대로 성인 대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와 있던 사회교육 쪽은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성인이란 개념이 여기에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성인기 이후 평생교육의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중에서 성인기 이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을 별도로 성인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애교육은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초에 나온 얘기고 주로 직업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교육하면 여러분 어떤 직업 취업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전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을 배우고 그다음에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어떤 교육의 총체를 이제 생애교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을 중심으로 한 교육.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교육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이제 어떤 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가치관이 사실은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격 체제, 인격적인 어떤 통합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을 생애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형식 교육은 학교 교육의 어떤 전형적으로 이렇게 부여되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반면 그런 커리큘럼이 없는 교육을 우리가 비형식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평생교육이나 지역사회교육 그리고 직장에서 진행되는 직장교육 등이 비형식 교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은 이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로 우리가 영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족 현상, 미흡한 어떤 지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그런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진행되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 교육으로 보는 건데요. 주로 2차적인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시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계속 교육은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 의미의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환교육은 이제 OECD에서 최초로 주창된 제기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은 일회성에 의한 학교 교육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그걸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속적인 어떤 지속 가능을 여기에 부여해 보면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평생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대상인데 우선 학교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교육이 직업과 같이 순환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을 우리가 순환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평생교육 틀에서 다 포함되는 어떤 그 용어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평생교육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길래 평생교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요즘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극심한 표현, 극심하다는 단어가 딱 맞을 만큼 굉장히 변화가 크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참 촉박하게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 그 변화로 인한 어떤 긴장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갭이 필요한데,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의 빠른 변화가 사실은 우리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그런 극심한 사회 변화 현상의 어떤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변화로 인한 충격 또 일정 부분 또 감소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적응, 문화적 적응, 이런 적응을 도와주는 형태로 우리가 평생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의학 발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이런 여유는 곧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교육,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즘 평생 직업, 무슨 뭐 평생 직장 이런 게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보장, 우리가 어떤 주업에서 우리가 은퇴하거나 어떤 퇴직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갖기를 다 누구나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사실은 자기 개발을 촉진하고 있고 또 어떤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받는 교육의 연장선은 결국은 일자리로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세계도 보통 우리가 직업 주기가 많이 바뀌고 그런 어떤 변화가 똑같이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어떤 직업의 변화, 어떤 지속 가능성, 특히 지금 있는 직업이 과연 뭐 10년 후, 20년 후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많은 점에서 지금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 세계의 변화도 사실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평생교육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로 작용하는 게 또 마찬가지 평생교육을 우리가 왜 필요한가, 어떤 목적으로 평생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간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평생교육의 이념 및 특성입니다. 자, 먼저 평생교육법상의 이념을 보면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계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모든 국민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어떤 평생교육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 유형이 아니고요. 결정적인 어떤 선택은 결국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평생교육은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아무리 중요성이 인정이 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우리가 인지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또 자발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의 기본 틀은 학습자 본인의 자발적인 학습,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골자가 이 이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우리가 그 선전하는 형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 우리 사회에 많은 기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도 마찬가지 이런 이념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는 이수한 거에 맞는 어떤 자격이나 그리고 학력 인정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게 여기에 맞는 이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자별로 어떤 제시된 이념이 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주로 여기서 안내를 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 학습사회라는 이런 그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민주사회 및 복지사회 건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운다라는 어떤 지속 가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사회의 학습화 또는 뭐 사회 공동체 이런 개념도 평생교육의 이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개념의 광역성과 전체성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도 우리가 교육의 모든 부분과 형태가 등가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등가치라는 얘기는 가치를 같은 걸로 본다는 것이죠.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을 등, 같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교육 개념의 어떤 인식이 이제 그 학교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 평생교육이 들어오면서 학교 외의 교육으로 많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범위도 마찬가지 넓어지는 형태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시기로 봤을 때 이제 계속성, 어쨌든 평생교육은 계속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성 속에는 또 우리가 일정 부분 향상이 되는 것이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게 중시되어야 할 가치로 여기서 보는 거고요. 또 교육의 주 대상이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으로 넘어왔을 때는 성인기, 노년기, 실제로 학교 교육을 마친 그런 성인이나 노년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보는 게 그 평생교육 이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평등성이 들어간 것이죠. 평등성과 전체성이 여기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동안 어쨌든 그 사정이 있어서 교육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런 집단이나 이런 그 개개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의 중요한 이념이고요. 또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 모든 국민이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 틀에 박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다양한 통로,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형태가 여기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평생교육의 이념이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접근 방식에 의해서 보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다양성과 상대성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특히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요, 교사나 강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교육을 주로 이제 그동안 시행해 왔다면, 평생교육에 와서는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상호학습과 배움,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이렇게 서로 간에 배워주고 익혀주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형태가 바로 이제 그 다양성, 상대성을 인정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과정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교수법 그리고 학습 방법이나 이런 그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학습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체제로 봤을 때도 개방성과 탈정형성. 그동안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틀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점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학교라는 어떤 건물이 있고 제한된 공간이 있고 또 어떤 짜여진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제한된 틀이 기존의 학교 교육이라면 평생 교육의 개념은 이런 폐쇄성, 학교 교육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일단 배제합니다. 그래서 교육 체제 간의 어떤 그런 그 상호 유기적인 부분, 탄력적인 연계성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평생 교육의 이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학교 교육의 하나의 틀로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서 이제 대안적인 형태 그리고 개방적인 여러 가지 그 연계를 통해서 평생 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또 당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그 교육 체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의 이념은 어쨌든 그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이념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념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일반적인 시각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평생교육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평생교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징은 우리가 그 학교 교육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특징이구나, 좀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교육 주체, 상당히 평생교육은 다양하죠. 그러나 학교 교육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그 특수한 학교 법인 이런 형태에서 이제 주관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평생교육은 워낙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도 평생교육은 주로 인간교육, 인격 향상,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적인 어떤 그 목표가 평생교육의 목표라면 학교 교육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그 출세, 취업, 취직, 물론 취업이라는 부분은 이제 평생교육도 직업교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 교육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입신, 출세, 뭐 취직, 그다음에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주로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로 볼 수 있겠고요. 교육 내용에서는 더 많은 차이가 있겠죠. 평생교육은 우리가 학습자의 흥미 그리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죠. 그러나 학교 교육은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공인된 어떤 특정 지식 중심으로 교과 편성이 돼 있어서 그 교과서 위주로 진행되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죠. 교육 방법도 평생교육은 대부분 상호교육, 학습자 중심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본다면 학교 교육은 다분히 교사 중심이고 일반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교사의 지시, 교사의 어떤 그 방침에 따르는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제도도 마찬가지. 이제 평생교육은 다분히 비형식적이고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유연성,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학교 교육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구정적이고 획일적이고 나름대로 사회 변화 적응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평가한다는 어떤 자기평가가 중심이라면 학교 교육은 시험을 보죠. 시험에 의해서 대부분 진행되는 평가. 그리고 교육 결과도 지식의 현재 효용도. 평생교육의 특성이 이제 여기 실제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용성이 주 내용이죠. 그런 지식이 주로 많이 여기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학교 교육은
미래의 어떤을 더 우선시하는 형태에 묶여 있는 거고요. 자, 교육 시기. 자, 평생교육은 수시로 진행되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그런 학교 교육은 재학 기간 중에만 진행되죠. 그렇죠? 초중고 대학교 그렇게 해서 재학 학교 다니는 기간이 주로 이제 교육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장소는 평생교육은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만 학교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학교 교육은 학교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학습 동기, 평교육은 자율적인 반면 학교는 타율적이다. 학습자는 주로 자기 주도적인 어떤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학교 교육은 교사 주도이기 때문에 의존적 경향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서의 어떤 그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 조력자, 뭐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은 거의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담 같은 과정이 있고요. 뭐 진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어떤 일방적인 전달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에는 지식 전달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자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자가 평생교육 경우는 그 풍부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경험이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은 경험이 풍부한 어떤 학습 자원이 그 평생교육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은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경험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사전학습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전학습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 본다면 아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평생교육의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우리가 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 많은 용어가 있었고 그 용어 중에 그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게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형편에서 많은 특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성인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면 여기 특징에서 나와 있다시피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른 어떤 그런 교육, 학습 이런 게 이제 유연하게 아주 능동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진행되는 게 평생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교육은 여러분 체험한 어떤 형태 그런 형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특징을 이제 알아봐 봤습니다.